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의편 사은이 끝나고 사요 중에 두 번째, 지자본이 두 번째 시간이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인류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평등의 사회가 필요하다. 그 자력을 갖추려면 지식을 갖춰야 하고, 지식을 갖춰서 대타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공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낙원사회가 될 것이다. 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중에 이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통, 어리석음으로부터 한 사람의 어떤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국가, 세상이 바로 어리석어진다 하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리석어 보세요. 복잡해집니다. 예. 아이고. 지도자가 어리석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어? 불필요한 전쟁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그냥 투쟁을 해야 하고, 그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자본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장님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직원들 사진을 옆에다 딱 사장실 옆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사진을 갖고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왜? 결국 사람이 들어서 일을 하거든. 근데 누가 들어서, 어떤 능력자가, 어떤 지자가 들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더라. 맞죠?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직접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사람들을 요소에 배치하고 내가 또 약자를 싹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어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화합 속에서 함께 만족을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인가. 이게 지도자로서 참 중요한 일이죠. 이게. 자, 두 번째 이제 지자본의의 강령을 넘어서 두 번째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조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씩 읽게요. 자, 시작. 1. 반상의 차별이요. 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반상은 뭐냐면 양반과 상민을 이야기합니다. 계급이죠, 계급. 원래 어떻게 해서 씨가 양반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양반이 되는 줄 아세요? 개국공신이라든가, 그죠?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양반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천민으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 우리가 이겨갖고 끌고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러다 해가지고 계급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공인 우대 정책이었습니다. 양반, 상인 요 차별이 나름대로. 또는 왕족이 자기 권리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도 한 것도 있죠. 하여간에 사회의 어떤 필요한 내용 부분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라든가 어떤 이런 제도를 넘어서서 사람을 이제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상인한테 절대 안 배우고, 그죠? 또 밑에 사람이 똑똑한데도 안 가르쳐. 배우고 싶어도 안 가르쳐 줘.
그래서 여기 열받은 사람이 있었죠. 에? 백정이었던 임꺽정이가 에라이 못해 먹겠다. 한번 엎어야겠다. 그건 차별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장길산이라는 뭐 영화도 나왔나? 하여간 뭐 드라마로 나왔나? 이 서울 출신인데 장길산도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요. 임꺽정이나 장길산은 똑똑한 사람인데 하층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불합리한 차별제도로서 사람을 쪄 누르니까 못해 먹겠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받아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각종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예술인들 뭐라고 그러냐면 쟁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쟁이라게 갖고 못하게. 지금도 은근히 있어. 뭐 문화예술 쪽에 가려면 아이고 네가 뭔 지금 뭐 광대 노릇을 할래 뭐 하면서 못하게 하죠. 에? 그런 이제 옛날 시대. 예. 자, 두 번째 뭐죠? 이 적서의 차별이요. 적서의 차별을 둔 이유는 뭐냐면 적자와 서자를 왜 뒀느냐면 다시 결혼 못하게 하려고. 다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으면 서자가 된다. 그러니까 애지가 안 오면 제가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는 세컨드의 자식이니까. 너는 서드의 자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재산 분급할 때나 어떤 배우는 기회에 있어서 그런 것을 차별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국 보세요. 정통이냐 반계냐 누구의 누구냐에 따라서 능력이 있어도 해먹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냐면 자, 지식을 개인의 노력의 대가로 바라볼 거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사회적 재산이다. 지식이 국가 사회 재산이다 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사 지 혼자 좋은 직장 가져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그 젊은 시절에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훌륭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사회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허균이가 뭐 썼다고도 하는 홍길동전 보면 그러잖아요. 홍길동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분명히 주가 아버지인데 주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해. 홍길동이 성질나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로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국가 사회 부정을 갖다가 다 해서 나중에 홍길동이가 간부가 되는지 알아요? 소설 끝털에는 맨 끝털에는 간부가 돼요.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이죠. 노소의 차별이요. 노소의 차별을 둔 이유는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자는 원래 의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장유유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장유유서가 뭐가 됐어? 젊은 사람이 무조건 젊은 사람은 그냥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해야죠? 그 옛날에 뭐 안진뱅이하고 봉사가 둘이 서로 탁 하나로 합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봉사하고 안진뱅이가 있는데 봉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내가 헷갈리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봉사가 안진뱅이를 업었더니 안진뱅이가 눈을 가진 안진뱅이가
이리 가라 저리 갖고 둘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노소 간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노소 간에는 젊은이는 뭐가 있어요? 창의성이 있거든요. 패기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고 활동력이 있고 더구나 시대에 빠른 적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수많은 경험이 있거든. 세상을 보는 눈이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딱 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퇴임해갖고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퇴임해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 교당에서도 퇴임하신 교무님을 모시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시고 그냥 평상시에 전화는 한 번씩 받아주시고 누가 상담 먹었다 하면 나 없을 때 상담이나 하나 해주시고 법문도 헐라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른을 모시고 내가 필요할 때 자문도 얻고 도움도 받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소가 서로 이렇게 차별해서 서로 무시하고 서로 적대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해야 할 것인가. 자, 네 번째는 남녀의 차별이요. 예, 요것은 참 할 말이 많죠. 그죠? 이게 남녀도 본래는 처음에는 여성이 우위였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근데 이제 무기가 철기 시대가 되면서 무기가 개발되었어. 무기가 개발된 게 이제 다른 나라를 좀 침략해갖고 좀 이렇게 땅도 빼앗고 여자도 빼앗고 재산도 좀 빼앗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 위주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이제 집만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존여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남자 위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남자는 여자한테 배울 생각을 안 했죠. 예?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 말을 잘 들으세요. 예. 예? 10중 8구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그 집안이 살아. 예. 옛날에 여자가 뭐 셋이 모이면 뭐 쟁반이 깨지고 뭐 암탉이 울면 뭐 날이 안 새고 뭐 막 그런 소리를 했죠. 참 원불교는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이 남녀 차별을 아니라 남녀를 권리 동일해 갖고 자력 양성을 시켜 가지고 그대로 지도자로 써버렸잖아요. 대종사님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죠. 아직도 지금 남녀 차별이 많죠? 사실은요. 예? 종교를 봐도. 하여간 대종사님은 어떤 이론상 진리로 봤더니 여기에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더라. 평등하더라. 어디 여자라고 깨달을 수 없고 여자라고 왜 능력이 없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여자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남자보다. 힘쓸 때나 남자가 힘이 무시가지. 수아는 여자가 훨씬 좋아요. 그죠? 네. 요새는 아파트 설계를 해도 여자분을 집어넣는데요. 그랬더니 달라졌어, 주방이. 남자들이 아무래도 주방이 안 나와, 제대로. 여자들이 들어가니까 주방이 쫙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서 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역할을 함께 할 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은 거기다 소개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좀 화면이 잘 안 나왔는데, 그 신사임당. 그러니까 이율곡을 만든, 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 중에 이 초충도라고 있어요. 이 초충도 중에, 초충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수박과 들쥐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 그림을 좋아하는가 몰라.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피카소가 뭐 30억이라면 저는 40억, 50억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 그림 한 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근데 이걸 누가 그렸냐? 우리 신사임당이 그리셨다. 김홍도만 똑똑한 게 아니더라. 그리고 헌안설을 있잖아요. 헌안설이라고. 예. 이분이 쓴 글 보면 뭐 남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논개도 일본 장수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제주도가요 김만덕이라고, 제주도가 약 그 정조 전까지 약 250년간
조선시대 때 제주도 여자들은 육지로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육지에 못 가요, 절대. 아무도. 육지에 가면 벌을 받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육지를 공식적으로 가게 됐어. 육지만 간 게 아니라 금강산까지 구경시켜줬어, 왕이. 그분이 누구냐? 김만덕이라는 분이야. 뭐 텔레비에 언제 연속극에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이 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장사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주도가 흉년이 든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냥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다 풀어가지고 제주도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이분이. 김만덕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걸 정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했어. 원래 여자들이 그 섬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궁으로 불러가지고 상을 주고 제주도야 금강산까지 구경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김만덕이라는 여자분이다. 아주 뛰어난 여자분이시죠. 그리고 키리 부인 뭐 아실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분입니다. 아주 그 참 원만한 분이죠. 여자분이신데 아주 국이 터요. 국이 커요. 벌써 그분도 우리 남북 문제까지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응? 유럽연합을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일 나라가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런 지도자로서 여자분이 그렇게 국이 크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원불교 여성 교무님이 정말로 무슨 남녀 차별했느냐. 정말로 우리 여자 교무님 중에 예비 대강열애이도 있으시잖아요. 출가이가 한두 명이십니까? 여자분이.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디 출가이 조사급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원불교는 여자 교무님들이 조사급에 다 올라갔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그분들을 살았던 걸 보면 대종사님의 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진짜 완전히 보통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소국, 응? 어떤 시기 질투심을 넘어서서 국을 터버려 가지고 남녀상도 뛰어넘어서서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여성으로서 키워내버린 대종사님이 교법이더라. 그러니 남녀 차별하면 쓰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원불교에서 다른 종교같이 차별했다면 지금 원불교 반토막도 안 될 거야 아마 내 생각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기 500년 정도 되면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게 될 거다. 세계 평등이 된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 5번째 종족의 차별이니라. 예. 지금도 종족 차별이 많죠. 예? 예. 종교 차별, 종족 차별. 지금도 참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냥 흑인이 뭐 잘못하면 그냥 막 총으로 쏴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이미 악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예를 들어서 거기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가 아래 계급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낮춰버립니다. 등급을 낮춰버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인도 제가 갔을 때 한국 여자가 그 인도 그 겐지스 강에서 저녁에 보면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 있어요. 브라만 계급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했네, 이 아가씨가. 그럼 고민이야, 들어보니까. 고민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외국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등급이 낮아지는, 브라만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더라고. 특히 그 수두라, 즉 천민 계급인데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천민이 있는데 그 중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타치하지 못하게 하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언터치어블이에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가촉 천민이었던 수자타라는 여인에게 우유죽을 받아 먹었을 때 같이 수행했던 교진여 중 5인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너는 불가촉 천민에 와서 접촉을 했다. 그러니 너하고 같이 수행하지 않겠다고 가버렸던 거거든요. 당시에. 이런 것이 종족의 차별이다. 이런 것을 다 넘어서야 한다. 자, 지자본의에 조목하겠습니다. 3. 하나씩 읽겠습니다. 1.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예.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 솔성은 이 마음에 대한 거고요. 인사의 덕행은 일에 대한 거예요. 행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솔성의 도가 원인이 되어서 인사의 덕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예. 그래서 솔성은 우리 솔성요론도 나와 있지만 솔성은 견성, 양성, 솔성 그러잖아요. 견성, 양성, 솔성. 그래서 견성을 해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에 솔성을 하자는 게 우리 사막 공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솔성이라는 것은 다시 세 개로 나눕니다. 순, 솔, 용 이렇게 나눠요. 순, 솔, 용, 솔성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쓰되 예를 들어서 교화를 내가 하려고 그래. 근데 이 교화 대상이 전혀 신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막 끌고 가면 돼야? 그때는 그 사람에 맞춰줘야지. 그게 순이야, 순. 순.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주는 거예요. 네. 이번에 초청뷔페 가면 내가 밥을 한 끼 사겠다. 뭐 이렇게 해서 순을 하는 거죠, 먼저. 네. 그러다가 이제 거느려 보는 거죠. 이제 신뢰가 형성되고 마음이 가면 이제 서서히, 예. 그러다가 쓸 종자예요. 이렇게 해서 솔성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막인데, 이 솔성을 하려면 맨 먼저 이 견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견성을 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거죠. 내가 어떤 나인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이것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마음 원리를 알아야지 그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써나가는 거지. 마음 쓴다고만 해서 마음을 쓸 리가 없다. 그래서 견성을 했을 때 솔성이 가장 수월하다. 그래서 솔성은 먼저 그 마음이 도심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사막을 오롯하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해야 한다. 그래서 솔성을 하려면 먼저 자기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해요. 자기에 대한. 내 마음을 먼저 아셔야 해요. 그리고 내 삼세의 업을 아셔야 해요. 그래야 자기에 맞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요. 전생에 얼마나 닦았는가, 인연은 얼마나 내가 지었는가, 복은 얼마나 쌓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해요. 현재를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솔성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나중에 죽도밥도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의 덕행 그랬어요. 인사의 덕행. 인사의 덕행은 이게 참 생각해 보세요. 솔성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을 잡기도 어렵고 놓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조절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또 어려운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인사예요. 사람관계 인가예요. 인사.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래요? 에?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지. 사실은 인간관계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먼저 자기 마음, 솔성이 어려운 거예요. 솔성이 원인이 돼 솔성을 잘하면 인간관계는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걸 먼저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잘 하시고 싶다면 솔성을 잘 하셔야 해요. 솔성을 하려면 뭐라고 했어? 견성양성을 하셔야 해요. 쉽게 말해서 사막 공부를 잘하면 인간관계는 그 안에서 또 훨씬 더 수월한 길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성은 우리 신앙, 수행이고요. 인사는 신앙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대타관계거든요. 대타관계. 이게. 그래서 인사의 덕행, 사랑관계 잘하는 분 있죠? 여러분 잘하세요? 왕따 안 해봤어? 인사의 덕행이 없는 사람 왕따를 많이 당해봤는데 저는 왕따를 많이 당해봤는데
응? 왕따도 좀 당해봐야겠더라고. 내 마음속에 먼저 천지와 같은 기운을 놓치지 않는 솔성을 가지면 대타 관계에서 묘하게 풀리는 이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솔성을 잘하면 인사는 따라오는 부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내 솔성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따라옵니까?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대타 관계는 뭐 해야 해요? 무시하지 않아야죠. 대타 관계는 또 뭐 해야 해요? 은혜를 먼저 줘야죠.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그래야 인사의 덕행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내 코가 석자야. 그러면 덕행이 나오기가 어렵죠. 내가 바빠 그냥 내 코가 석자야. 누가 부탁을 해도 에이 지금 바빠 죽겠어 지금. 인사의 덕행이 있으려면 솔성을 잘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도 있더라. 합력해 줄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우라는 한이치에 나온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배운 것은 별로 없었어. 근데 가정을 잘 다스려.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을 좀 해주시오 이장 같은 거 시킨 거야. 그랬더니 마을을 잘 다스려?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데려다가 요 일 시켜보고 저 일 시켜보고 했는데 잘해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번은 국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잘하니까 시험 삼아서 그 일종의 과거제도 위원장 같은 자리, 도시관이라는 자리를 줬어요. 고시위원장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과거 시험 본 사람을 1등, 2등, 3등 뽑잖아요. 그죠?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했어. 그럴 때 이제 딱 그 다른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과거 제도를 보는데 심사위원들 다 모아놓고 뽑으라겠어. 그러니까 전부 누구 거 뽑았어요? 돈 받은 놈. 그 친척 거 다 뽑아갖고 얘가 1등입니다. 하고 다 내놨죠. 그러니까 이 도시관이 보니까 일치하지가 않아. 장원급제를 하려면 뛰어나서 이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있는데 1등짜리가 전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짜리 다 뽑아놓고 옆에다 제껴놓고 이게 특별하니까 옆으로 뺍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씩 뽑으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일치가 돼. 뭔 이야기죠? 이 사람은 배운 것은 없는데 사람을 알아. 그래서 인간이 원근친소에 끌리기가 쉽구나 하는 걸 알아서 자기가 사사가 없이 공정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정하게 뽑도록. 그래서 의견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쪽 뽑고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 삼아서 고시위원장을 줬지만 고시위원장을 아주 잘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한다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진짜 인사의 덕형이 있는 사람은 먼저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솔성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공정하면서 빈공정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서도 공정하지 않으면 바로 직원들 화합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맞죠? 3명만 있어서 화합하기도 쉽지 않아요. 3명. A, B, C. 왜냐하면 이 A가 이 사람한테 조금만 잘해봐. B한테. C보다. 근데요. 똑같이 해줘도 이 사람한테 잘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자식들 키워보면 그러거든. 그죠? 똑같이 대해줘. 근데 자식들은 둘 다 저 사람한테 더 잘해준다 그래. 하물며 그럴라지거나 진짜 지도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한쪽에다 치우쳤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원근친소에 집착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인사의 덕행은 어떤 거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음덕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단장을 할 사람이 있어. 근데 평상시에 다른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법회 출석도 제대로 안 했어. 누구 애경사 챙기도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 단장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해.
그럼 단원들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지. 지는 단원 때 안 하더만 그래. 뭔 이야기냐? 인사의 덕행을 할 사람은 평상시부터 내가 자리를 받았을 때 어떤 권한을 부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받으나 안 받으나 자기 역할을 자기가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것이 꼭 직책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안 잡았을 때도 오히려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해 나갔을 때 자리가 주어지면 또 충분히 주변의 합력자들이 알아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일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성의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이면 어쩌라고? 네, 무시해라. 그랬죠. 거기 보면. 네. 시기 질투해라. 그랬죠? 네. 스승을 삼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게 신기해. 나보다 진짜 내 수준보다 이게 참 묘해. 사람 마음이 이게 이상한 것이요.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해. 근데 이보다 조금 잘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박수 쳐? 아이고! 나보다 한참 잘해버려. 그럼 박수 칩니다. 그리고 또 꼴목대장 기질 있는 사람, 나보다 모든 사람 또 잘해줘요. 아따, 또 꼴목대장 있어. 응? 꼴목대장. 또 아부아첨한 사람은 자기 윗사람한테 겁나게 잘하고 여기는 확 밟아버리죠. 이런 사람 인사에 덕행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가지가지해,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근데 내 마음에 진짜 솔성의도와 인사의 덕행이 나보다 좀만 뛰어나도 내 이상이면 그랬죠. 자기 이상이요. 이상은 뭐예요? 요것도 이상이지만 여기도 이상이지. 여기도 이상이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시기질투해라 그랬지?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 나오죠. 기업인이랑 뭐 학자들이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 근데 거기는 다 인간사라 거기도 왜 시기질투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미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연배를 많이 따져 쌓는지, 왜 이렇게 남녀를 따져 쌓는지, 왜 이렇게 선후배를 따져 쌓는지, 왜 이렇게 학교를 따져 쌓는지, 그 사람의 능력과 지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선배냐 후배냐, 저 새끼가 몇 년 차요? 아니 팽 이런 것만 보고 있네. 그래서 솔성의도와 인사의 덕행이 뛰어나도 스승으로 안 삼어. 스승은 무슨 스승이야. 그냥 막 그냥 씹어버리지. 이것이 지자본인을 못한 문화다. 그래서 지자를 우습게 알고 우자가 큰 소리 치는 문화다. 이거 진짜 없어진 그 단체가 정말 성장합니다. 정말로. 이 대종사님이 사유는요, 사회 개조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사회 개조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의식을 개조해버린 거야. 개벽으로서. 어떻게? 그동안의 연조와 남녀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지자를 눌러버린 것을 그 사람을 앞세워서 선도를 삼아서, 그래서 설사 내 후배여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면 윗자리에 앉혀주고 고개 숙여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활용해라. 그게 쉽냐 이 말이야. 내가 큰 원력 있고 배우려고 하는 그 빈 마음이었으면 안 숙여집니다. 아, 저놈 옛날 몇 년밖에 안 된 놈인데, 저놈 옛날에 3년 전에 똥 싼 놈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사중사님께서 3년 전 건 물어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 줄 아느냐. 자, 모든 정사를 하는 것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예. 정사라는 것은 정치예요, 정치. 쉽게 말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입법, 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잘하고. 그래서 정사를 잘하려면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몇 가지를.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먼저 갖춰야 한다. 먼저 내 안으로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 법률에 밝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려면, 정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원불교도 교당도, 여러분의 직업 세계에서도 정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 하는 미래학자의 책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쪽 관련 뉴스나 신문 관계를 계속 봐야죠. 저는 신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계속 봅니다. 왜?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사람들을 교화해야 하잖아요. 미래 사회도 원불교의 이 낙원 세상을 만드는데 충분한 도움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의 대의와 선우본말의 도에 밝아야 한다. 시비가 어두운 사람은 정사에 밟지 못해요. 그냥 덕스럽게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10m 미인. 응? 그냥 얼굴만 보고 한 번씩 볼 때는 괜찮아. 그랬더니 같이 일해봤더니 아이고, 옛날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놈이 이 생에는 만나지 말자. 앞으로 둘이 같이 뭘 한다고 하더니, 보험인가 뭐 한다고 하더니 이 생에는 우리 둘이 만나지 말자. 그리고 헤어졌더라고, 둘이. 왜? 같이 일해봤더니 정사에 어두워. 시비에 어두운 거예요. 일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근데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 사람 스승이다. 사판이라고 욕하면 안 된다. 그거. 사판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면 안 된다. 원불교는 이사병행으로서 일 잘한 사람을 스승 삼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하지. 그리고 일을 잘하려면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하고, 특히 인화를 잘해야 일을 잘합니다. 인화를 잘해야 인화. 그 사람이 똑똑한데 인화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사이동 가죠. 똑똑한데 인화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직급 올릴 때, 평점 내릴 때 평점이 좋게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설사 조금 못해도 사람 관계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환영과 보호 속에서, 합력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사를 더 잘한 사람인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교동심의 원리를 안 한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정교동심. 이게 뭐냐면 종교는 종교 일만 하면 된다. 이 사람도 정사에 어두운 사람이에요. 정치는 정치로서의 서북풍 역할, 엄부의 역할이 있고요. 종교는 종교로서의 동남풍과 잠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동심입니다. 뭐냐?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 평등 세상,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역할이 좀 다르지만 때로는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정사를 잘한다. 그래서 도덕과 정사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의에서 도덕은 인이고 정사는 의다 그랬죠. 제가 이 구분을 잘 못하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이춘풍 선지님이 자녀가 총에 한바탕 맞을 뻔했잖아요. 사냥꾼 총에. 그러면 도덕을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하냐? 아니다. 그것은 의를 밝혀라 그랬죠. 도덕과 정사를 병행을 해야 해요. 우리는. 그리고 여기는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는 법률로 강제하는 거예요. 구속과 제재로서 강제해요. 그러니까 구속만 해도 안 되고 양심을 회복해도 안 돼요. 사람은 이것이 이제 안으로 밖으로예요. 안안팍으로 같이 어울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인위. 여기는 무의다, 무의. 무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금 관련으로 이렇게 국가의 대통령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합니다. 인위적 구속과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세금을 하지요. 쉽게 말해 재분배를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재분배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양심의 무의로서 어진 힘을 회복시키면 내가 알아서 희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도치다. 그러죠? 도치. 그리고 덕치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정치다. 그리고 법치다.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밖으로 서로 맞물려서 가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으시죠. 3. 생활에 대한 지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죠. 예. 요건 잘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알아서 잘 물어보고. 그러죠? 예. 예, 지식이 지자가 우리 지자본이의 지자는 이 알지자가 아닙니다. 지혜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를 넘어서서 이 지예요. 이해가 되죠? 지를 포함한 지가 지자예요. 이게 알지자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 지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생활에 대한 지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얻는다. 그러면 먼저 얻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직업을 얻는다. 그럼 그 직업을 먼저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그것이 지자본이다 그 말이에요. 몰랐는데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예.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 멀리하고 교도는 교무님 멀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지자본일 못한 사람이야. 지자본이라는 사람은 학생은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그죠? 대학생은 교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도는 교무를 가까이 하고 스승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지자본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근데 멀리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가? 그것이 바로 법률에 대한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서원이 약한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자존심이 앞서버린 거죠. 응? 자존심도 알량한 자존심이죠. 진짜 자존심이 아니라.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는 진짜 상관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배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마 하고 승질낸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초상집에서 주식값 물어보면 혼나야 맞겠지만 애지간하면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물어보지 않고 해가지고 보는 손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어려움을 다시 해결한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또 쓰다 인생 시간 다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자, 학문과 기술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요. 그 다음 읽으시죠. 5.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 3인 행이면 필요아사언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3인이 가면 거기에는 필요 반드시 있다. 뭐가? 아사언.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대종사님께 너의 스승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그러냐. 앞으로 누가 그런 사람이 물어보거든. 나의 스승은 네가 되고 너의 스승은 내가 된다 해라 그랬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정된 스승이 아니라 서로 공부하는 공부인이다 그 소리예요. 응? 아,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 마지막 그거 읽으시죠. 이상의 모든 조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하는 데 있어서 하자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 근본적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죠. 구하는 데 따라서 차별을 둬라. 쉽게 말해서 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평등, 변불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변은 평등이야. 변은 차별이야. 그래서 차별하는 속에서 근본은 평등이야. 그래서 차별 속에서 차별법을 세워서
스승으로 삼아서 고개 숙이고 배운다. 지도를 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약자가 되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나도 그걸 통해서 강자가 되자는 거죠. 나도. 그래서 구하는 데 있어서 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무고 이 교도님이시지만 구하는 데 따라서 어쩌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세무를 물어보겠다. 그럼 내가 월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스승을 삼아서.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뭐라고 그러죠? 어? 스승으로 알 것이니라. 스승이요. 세무에 대해서는 스승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국가법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이게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죠. 스승이요. 근데 내가 교문디, 교돈디 그러고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요? 나만 손해지. 구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스승은 무지개 많다. 그리고 변화한다. 얼마든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과 성인도 그러면 그냥 구하는 데 따라서 그냥 스승도 됐다 안 됐다 합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구함에 있어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스승이라 할 수 있죠.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 자, 차별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과 지우차별이 있다. 합리적인 차별이야. 불합리한 차별, 합리적 차별이 있다. 어떻게 되냐? 반상, 적서, 노소, 남녀, 종족 이런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에요. 그러나 지자와 우자, 즉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지우차별법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거기서 또 평등 내세우면 안 돼? 막 맞짱떠 같이. 스승으로 차별을 세워서 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맞짱떠 같이 그냥 평등을 내세워. 그러면 그것은 도에 맞지 않다 오히려. 대종사님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이 딱 한 가지 필요하다. 그 차별은 능력의 차이요, 지우의 차별이요, 바로 역량의 차별이 있다. 그 차별을 통해서 진짜 그 고개를 숙일 자리는 숙이고 배울 건 배우고 자리에 앉힐 자리는 앉혀서 이 세상을 낙원 사회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자본의를 잘하면 아까 같이 지식평등 사회가 되죠. 그래서 아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한 보훈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면에서는 자 보세요. 제가 거기다 썼어요. 지자를 등용해야 한다. 스승 삼아서. 그리고 지자를 대우해야 한다.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도자 숭배로 연결되지만.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이것만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드 때문에 힘들어요. 중국에다는 이렇게 당하고 미국에다 이렇게 당하고 북한에다 이렇게 당하고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자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력을 갖추려면 뭐 해야 해요? 자력을 키워야죠. 그 키우는 첫째가 뭐예요? 배우는 불공이다. 이게 지자본이다. 원인이 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놔두고 자꾸 중국이 이랬니, 미국이 이랬니, 너 왜 진보가 이러니, 보수가 이러니 이러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놔둬버린 문제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시받고 힘없고 오는 것은 뭐예요? 자력이 없는 거예요. 자력이.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큰 사람으로 큰 도움을 주고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면 정말로 배우는 불공을 정말 잘하셔야 한다. 평생 영생 배우는 불공을 하셔야 한다. 감사합니다.